정다면체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말해요. 여기서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므로 먼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의 순서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의 선분이 필요하듯이 다면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의 면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는 3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정삼각형에 대하여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를 알아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1개나 2개이면 다면체가 될 수 없으며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만나도록 서로 이어서 붙여서 노란색의 점선을 따라 접으면 아래와 같은 다면체가 되며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모두 3개이므로 정사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4개일 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만나도록 서로 이어서 붙여서 노란색의 점선을 따라 접으면 아래와 같은 다면체가 되며 이와 같은 다면체 2개를 이용하여 뒷면에 이어서 붙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모두 4개이므로 정팔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5개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만나도록 서로 이어서 붙여서 노란색의 점선을 따라 접으면 아래와 같은 다면체가 되며 이와 같은 다면체 4개를 이용하여 이어서 붙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모두 5개이므로 정이십면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6개가 되면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중심각은 360도가 되어서 더 이상 접어서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앞에 3가지의 경우에서는 다각형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접으면 입체 도형이 되지만 이와 같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6개가 되면 이 도형은 한 평면 위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될 수 없어요.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7개 이상이면 이를 입체 도형으로 만들 때 평면이 안쪽으로 들어간 오목한 모양이 만들어져서 볼록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정다면체가 생기지 않아요. 즉, 한 꼭지점에 모인 다각형의 중심각이 360도 이상이 되면 정다면체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이용하면 한 꼭지점의 모임면이 3개, 4개, 5개이면 각각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의 3가지가 됩니다. 이번엔 정사각형에 대하여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를 알아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1개나 2개이면 다면체가 될 수 없으며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만나도록 서로 이어서 붙여서 파란색의 점선을 따라 접으면 아래와 같은 다면체가 되며 이와 같은 다면체 2개를 이용하여 뒷면에 이어서 붙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모두 3개이므로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엔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4개가 되면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중심각은 360도가 되어서 더 이상 접어서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정오각형에 대하여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를 알아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1개나 2개이면 다면체가 될 수 없으며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만나도록 서로 이어서 붙여서 노란색의 점선을 따라 접으면 오른쪽과 같은 다면체가 되며 이와 같은 다면체 4개를 이용하여 이어서 붙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모두 3개이므로 정십이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4개가 되면 정오각형 4개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중심각은
360도보다 크므로 더 이상 접어서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육각형에 대하여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를 알아보면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1개나 2개이면 다면체가 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가 되면 정육각형 3개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중심각은 360도가 되어서 더 이상 접어서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한 정칠각형부터는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가 되면 이 다각형의 중심각은 360도보다 크므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정다면체의 종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의 5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삼각형과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인 정사면체, 정사각형과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인 정육면체, 정삼각형과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4개인 정팔면체, 정오각형과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3개인 정십이면체, 정삼각형과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5개인 정이십면체가 있어요. 참고로 정다면체가 5가지뿐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입체 도형은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하고 또한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보다 반드시 작아야만 여유 공간이 생겨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5가지로 한정이 되지요.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면 정다면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각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도 같아야 해요. 이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보면 점 A의 모임면의 개수는 3개이고 점 B의 모임면의 개수는 4개이므로 이 두 값이 같지 않네요. 따라서 이 입체 도형은 정다면체가 될 수 없지요. 5가지 정다면체에 대한 성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각각의 정다면체의 겨냥도는 다음과 같아요. 정다면체의 전개도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중에서도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의 전개도는 눈여겨봐야 해요. 가끔씩 전개도를 이용하여 겨냥도를 만들었을 때 공간에서 평행과 꼬인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종종 등장하니까요. 각 꼭지점에 모이는 정다각형의 개수는 다음과 같아요. 정사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 정팔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십이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오각형, 정이십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 되고 이 중에서 밑줄 친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삼으면 암기하기가 쉬워요. 한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는 정사면체는 3개, 정육면체는 3개, 정팔면체는 4개, 정십이면체는 3개, 정이십면체는 5개가 되며 정사면체의 면의 개수는 4개, 모서리의 개수는 6개, 꼭지점의 개수는 4개가 되고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는 6개, 모서리의 개수는 12개, 꼭지점의 개수는 8개가 되며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는 8개, 모서리의 개수는 12개, 꼭지점의 개수는 6개가 되며 정십이면체의 면의 개수는 12개, 모서리의 개수는 30개, 꼭지점의 개수는 20개가 되며 정이십면체의 면의 개수는 20개, 모서리의 개수는 30개, 꼭지점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수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혼동을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외우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맞게 채우면 됩니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에 대하여 3개, 4개, 5개를 순서대로 홀수번째 칸의 자리에 적고, 또한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은 한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가 모두 3개이므로 그 사이사이에 적으면 됩니다.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는 반드시 표에 적혀진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나머지 칸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면의 개수는 정다면체의 이름에서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고, 꼭지점의 개수는 정사면체는 삼각뿔이 되므로 지난다면체 강의에서 각뿔은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개수도 4개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아래로 진행하면 되고, 정육면체와 정팔면체의 화살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서로 크로스를 시켜서 X자의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이와 같이 화살표를 크로스시키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또한 정12면체와 정20면체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크로스시켜서 X자의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꼭지점의 개수의 칸을 채우면 되고, 끝으로 모서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모두 더한 후 이를 빼면 모서리의 개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를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베프투 공식 기억하나요? V 빼기 2 더하기 F는 2가 항상 성립하므로 2와 2를 각각 이항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면의 개수의 꼭지점의 개수를 더한 후 2를 빼게 되면 모서리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이용하여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면 정사면체에서는 4 더하기 4 빼기 2는 6이 되고, 정육면체에서는 6 더하기 8 빼기 2는 12가 되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면과 꼭지점과 모서리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명심해야 해요. 정사면체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숫자들이 같은 이유는 면과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는 각뿔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 정육면체와 정팔면체, 그리고 정12면체와 정20면체에서 화살표를 서로 크로스시킨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면, 정다면체의 한 면의 가운데 점들을 연결시키면 이를 연결하여 만든 입체 도형도 정다면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에 대하여 6개의 각면에 한가운데 점을 찍은 후 이 6개의 점들을 연결시키면 정육면체 안쪽에 빨간색의 정팔면체가 생기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은 바깥쪽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와 안쪽 정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와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크로스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팔면체의 각면의 한가운데 점을 찍은 후 이 8개의 점들을 연결시키면 정팔면체의 안쪽에는 정육면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정12면체와 정20면체의 경우도 이와 같은 관계이므로 서로 크로스의 형태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정다면체의 한 면의 가운데 점들을 연결시키면 정사면체의 안에는 정사면체가, 정육면체의 안에는 정팔면체가, 정12면체는 정20면체가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 화살표의 방향이 양방향인 것은 반대 방향의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정다면체의 성질에 관한 표를 이와 같이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쉽게 잊혀지지 않겠죠?